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. 지난번에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자료들의 그 주된 자료가 언어의 산책이라는 책입니다. 글로벌 콘텐츠에서 나온 책이고요.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저자는 3명이고요. 일단 그 제가 수업마다 한 7분 정도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길게 나가는 것보다 핵심 요인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차례 쪽을 그 책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보면 그 인간 언어의 특징, 그래서 언어의 특징, 그 다음에 밑에 언어에 대한 선입견,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매일매일 되니까 다음 주쯤 되면 언어의 시작, 행동 양식, 두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두뇌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사장, 두뇌와 언어 부분,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얘기한 거라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습득의 이해, 그 다음에 동물의 언어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현대 언어, 그래서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그나마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촘스키 교수의 그분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분의 내적 설명인 음성학, 의문론, 그 다음에 11장이 될 겁니다. 형태론, 그 다음에 12장 통사론, 13장 의미론, 그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영어의 발달 과정 잠시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, 영어와 사회,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그 제가 그 시작이기 때문에 뭐 또 아까 말했듯이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언어의 특징. 자료라는 게 지난번에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여기 언어의 산책이라는 책입니다. 거꾸로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글인지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인간 언어 발화의 청취 역할의 교환성. 언어의 특징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누가 한 거냐면 그 하케트라는 분이 물론 그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인간 언어가 왜 동물의 의사소통,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도 언어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? 물론 언어에 대해서는 인간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인간의 유일성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,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복잡한 언어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자신의 언어만 잠깐 봐도 과연 이걸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, 그냥 뭐 고양이라든가 또는 뭐 강아지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, 고릴라에게 과연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?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약 16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인간 언어의 발화, 청취 역할의 교환성.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적으로 그 소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.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페이지에 기호의 의미 사이의 이중성.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쓰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 속에서 그 소위 약속이라고 할까요? 어떤 동의를 구해서 오랜 역사가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굳은 거죠.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관습처럼 돼버린. 그렇지만 어떤 소리의 묶음, 우리 이걸 단어라고 부르면 단어와 의미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 단어와 의미의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,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소리와 의미, 그것을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동물의 언어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동물의 언어에서 사람과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동음 이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같은 소리의 의미가 다른 거죠. 영어의 경우에 tail 그러면 tail 하나는
이야기가 하나는 꼴이잖아요. 동물의 이런 이 것들은 사실 사람의 언어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중성이라 하더라도 혼돈될 수가 있죠. 소리하고 예, 또 하나는 그 수화 사람들 우리 말하지 못하는 사람 농아들이라고 그러죠. 예, 언어 장애인이 쓰는 수화에도 우리가 그 동물 언어와 마찬가지로 동음의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. 23페이지에 가면 언어 표현의 의미의 독립성인데 이것은 그 다이에게서 언어 표현을 말을 지을 때 그 어떠한 그 과정이 소리에 연관해서 된다기보다는 의미 자체가 독립,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아니죠. 어떤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소리의 어떠한 분포는 세계 언어가 아무리 다양한 소리를 내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언어마다 의미 부여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어 표현의 시공적 자율성은 쉽게 얘기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과거, 현재 상관없이 그 다양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언어 표현의 생성 창의성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. 여러분들이 그 약 여기는 한 11가지 정도, 32페이지까지. 우리는 그 중에 좀 16가지에서 11가지는 보고 있는데 제가 16가지는 다음 시간 수업에서 일단 그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뽑은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어의 특징과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. 왜 인간만이 이와 같은 패턴의 특수한 어떤 특색을 가진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인가?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. 그리고 특히 우리 아동 언어 코칭, 뭐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에게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이 이렇게 언어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약간의 문제점들 또는 어떠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혼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수업을 합니다.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 수업은 다음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